화웨이에 대한 압박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트북 출시까지 중단하면서 화웨이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무역 분쟁이 시작될 때 그 중심에는 화웨이라는 중국 IT 기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인 화웨이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지식을 쉽고 재밌게 전해드리는 지식부심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방 국가들은 화웨이에 대한 의구심을 꾸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구심은 단순히 중국 기업이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화웨이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양파처럼 까도 깔게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화웨이를 휴대폰 만드는 회사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화웨이는 휴대폰, 노트북 등 IT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긴 합니다. 또한 상당한 돌풍을 일으키며 세계 스마트폰 1위를 차지하겠다는 포부까지 밝혔었죠. 물론 오래가지는 못했지만요. 단순 중뽕을 맞아서 허풍을 떠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 워낙 허풍이 심하긴 하지만요.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 1위는 삼성, 2위는 애플이 아닌 바로 화웨이였습니다. 정말 화웨이 돌풍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실 화웨이의 주력 상품은 휴대폰이 아닙니다. 통신 장비가 화웨이의 주력 상품인데요. 이 통신 분야에서 화웨이는 사실상 세계 1위를 달립니다. 중국 기업 중 기술력으로 세계 1위를 달리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웨이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단선에서부터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 미국과 중국은 계속 무역 분쟁을 벌여왔는데 결국 작년 12월에 화웨이 사태가 터집니다. 바로 화웨이 창업자의 딸 멍완조우라는 사람이 캐나다에서 체포되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 멍완조우는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며 차기 승계자로 거론되는 유력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체포된 이유가 미국 정부가 캐나다에게 잡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잡은 건데, 진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잡아달라니. 진짜 미국은 세계의 경찰입니다. 미국이 이런 요구를 한 이유는 창업자의 딸 멍완조우가 은행 사기, 기술 탈취, 사법 방해와 같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 혐의 중 명확한 물증은 없습니다. 심증만 가지고 있죠. 이 중 미국이 가장 주목하는 혐의는 기술 탈취입니다. 그냥 대놓고 말하자면 미국은 화웨이를 스파이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의 기업이자 중국의 미래라고 불리는 기업이 스파이 회사라뇨. 당연히 중국과 화웨이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심지어 탄압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현재 멍완조우는 84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긴 했지만 전자발찌를 차며 캐나다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중국은 애꿎은 캐나다에 보복하고 있죠. 그리고 캐나다에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참, 이걸 대단하다고 표현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대단합니다. 다른 나라 주요 기업인을 타국에서 미국으로 소환해라 말라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미국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트럼프가 일반 대중들에게는 단순하게 똘끼 충만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똑똑한 또라이가 제일 무서운 법입니다. 중국이랑 화웨이 잡는 거 보면 장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다양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의 분쟁, 특히 통신장비 전문 업체인 화웨이를 둘러싼 분쟁은 사실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닌
오바마 시절부터 시작된 갈등이기 때문이죠. 이건 조금 딴 얘기지만 LG U+는 과거에도 지금도 도대체 왜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는 걸까요? 참, 화웨이에 뭘 발라놨길래. 아무튼 이 문제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화웨이라는 독특한 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이 왜 화웨이를 경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화웨이. 혹시 화웨이라는 회사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화웨이. 이 회사의 이름은 한자로 빛날 화, 위할 위자를 씁니다. 이 빛날 화는 중화민족 혹은 중화라는 단어에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중화는 빛나는 중국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세계 최고다,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라는 것이며 수천 년 동안 깔린 중국의 오만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기 민족이 아닌 나라들을 다 오랑캐 취급을 하는 실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화라는 단어는 단순히 중국인들의 중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웨이의 의미는 빛나는 중국을 위하여인데요. 흔히 볼 수 있는 회식 자리 건배사네요. 어떠신가요? 회사 이름부터 중화민족주의가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회사 이름 자체부터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후진국이 없고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망해버릴 뻔했던 나라가 강대국이 되었으니 넓은 마음으로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웨이 설립자 런정페이 회장. 런정페이 회장은 중국 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는 중국 군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 통신기업입니다. 초창기 화웨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인민군 통신장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냥 대놓고 중국 당국이 키워줬다고 보면 되는데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의심하며 시비를 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화웨이는 중국 군부가 밀어줘서 큰 회사인데 화웨이가 통신장비를 판다? 굉장히 찜찜한 거죠. 그래서 일각의 시각에선 화웨이의 실제 지배자는 런정페이 회장이 아니라 중국 군부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도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이걸 믿을 수 있나요? 저라면 대놓고 의심이 될 것 같습니다. 화웨이 통신이 세계 1위이니 화웨이 장비가 미국 전역에 깔린다? 말이 안 되죠. 실제 미국은 화웨이 통신 장비들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설치했다면 미국의 주요 통신 정보가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통해 중국 군부로 혹은 정부로부터 털릴 것 같은데 이걸 바보가 아닌 이상 할 리가 없죠. 물론 이 의심의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만 중국이라면 생각이 달라지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런정페이가 인터뷰를 통해서 화웨이와 중국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인데 중국이란 나라가 법과 규정을 그렇게 잘 지키는 나라인가요? 저작권, 특허, 기술 침해 등등 아직 짝퉁의 나라 이미지가 강하죠. 그리고 세 번째, 화웨이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작년 화웨이 매출은 114조 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매출이 250조인데 삼성전자의 절반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회사 주식이 전 세계 어느 증시에도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연매출이 100조가 넘는 기업 중 주식이 증시에 상장이 안 된 기업은 유일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만 중국이라면 어느 정도 묘하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아본 바로는
이런 기업들이 화웨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화웨이는 상장을 미루면서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주식을 증시에 상장하게 되면 기업의 모든 정보를 투자자와 주주에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회사의 정보를 공유해야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화웨이는 증시에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정보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매출이 114조 원 정도라고 발표했다라고 알려드린 이유가 이 수치를 화웨이에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114조 원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발표하면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야 하는 거죠. 이게 중국 최대 기업인 화웨이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웨이의 최대 주주, 즉 화웨이의 주인은 누구인가가 궁금해집니다. 공식적으로 런정페이 회장이죠. 그런데 창업자인 런정페이의 지분이 1.4%밖에 안 됩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1.4%요. 보통 창업자가 100% 대주주입니다. 당연히 증시에 상장도 안 했는데 화웨이의 지분을 100% 런정페이가 가지고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1.4%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주 이상한 겁니다. 주식에 조금만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창업자의 지분이 줄어든다는 건 다른 주주 혹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때 투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분을 넘겨주면서 창업자의 지분이 계속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화웨이는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런정페이의 화웨이 지분이 100%가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1.4%라는 말은 다른 주주들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주주들이 없어요. 없습니다. 있었는데 아니요. 없어요 그냥. 이 와중에 나머지 98.6%의 지분이 화웨이 노동자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야, 굉장히 아름다운 회사 아닙니까? 화웨이는 외부로부터 단 1원도 받지 않고 매출 100조 기업으로 컸으며 화웨이 지분의 98.6%를 고생한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동화 수준입니다. 성인용 동화인가요? 저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 없이 매출 100조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기업의 99%에 가까운 지분을 나누어 주고 회사를 나갈 땐 주식을 반납하고 나가야 한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한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이사회인데 화웨이는 노동자들이 뽑아서 이사회를 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민주주의가 등장하네요. 그리고 이사회의 결정은 무조건 비밀에 붙여지는데요. 노동자들이 뽑은 이사회에서 이사회 결정을 이렇게까지 비밀스럽게 한다라? 거기에 창업자인 런정페이 회장에 대한 정보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회사의 많은 부분들도 비밀스럽고 주주들에 대한 정보도 없고 성장 과정에는 중국 정부와 군부의 막대한 지원이 있었고 하필 통신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스파이 짓은 거의 국가적 차원으로 지원받은 것 같고 게다가 화웨이의 소유권은 창업자 런정페이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노동자인지 알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면 중국 정부나 군부일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또한 같은 의구심이 들고요. 이 의심이 들어맞는다면 통신 장비를 파는 최고 기업이 중국 정부나 군부가 주인인 기업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상상하기도 싫은 소름 돋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점들, 그리고 많은 부분이 가려진 런정페이 회장과 화웨이. 이러한 의심이 비합리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위와 같은 의심을 뿌리치고 싶다면 소유 구조와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증시를 상장하여 정보 공개를 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웨이는 스파이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 정부와 군부의 입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화웨이의 앞으로의 행보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웨이 사태와 화웨이에 대해 알아야 할 진실 7가지 중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후속편에 나머지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